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좀 아주 기이한 상황 하나를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황이죠? 기나긴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기업이 마침내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분기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모두 깔끔하게 흑자로 돌아섰다는 성적표를 낸 거죠. 오, 보통 이런 날이면 시장에서 축보가 터지고 주가가 막 급등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 즈음에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7% 넘게 곤두박질 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극단적 저평가 기업, 바로 LB세미콘의 2020년 5월 현재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정말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기업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서서히 잊혀갈 것인가, 아니면 AI와 전기차라는 미래 VIP룸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거머쥘 것인가 하는 극심한 성장통의 한 가운데에 서 있거든요. 네네. 시장은 이제 당장 눈앞에 떨어진 거대한 비용이라는 청구서에 놀라서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공포의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체질 개선의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보려면 일단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 과거의 영광부터 해부해 봐야겠죠? 그렇죠. LB세미콘 2000년에 설립된 곳이고 현재 국내 4대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이른바 오사트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도 10여태피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꽤 덩치가 있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작지 않은 규모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수 비중이 무려 89%에 달하고 수출은 11%에 불과하거든요. 엄청난 내수 몰빵이네요. 게다가 고객사와 품목을 보면 국내 최대 패브리스인 LX세미콘이라는 특정 대기업의 의존도가 압도적이고요. 매출의 절대 다수가 디스플레이 구동칩, 즉 DDI라는 단일 품목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그 정도의 편중이라면 보통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쉽죠. DDI라는 게 쉽게 말해서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화면에 색상하고 글자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칩이거든요. 화면 출력용 칩이군요. 네, 그렇게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수요에 회사의 운명이 그냥 100% 연동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장사가 꽤 잘 되는 맛집이긴 한데 손님의 90%가 한 명의 단골 손님이고 메뉴판에는 요리가 딱 하나뿐인 식당인 거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만약 그 단골 손님이 갑자기 입맛을 바꾸거나 지갑을 닫아버리면 바로 다음날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식당 비유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메뉴가 하나뿐인 건 사실이지만 그 단일 메뉴를 만들어내는 속도나 원가 경쟁력, 그리고 마진율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식당이었거든요. 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식당이었군요. 맞습니다. 경영진도 단일 메뉴의 치명적인 약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불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2025년에 아주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떤 승부수죠? 바로 디스플레이 후공정 계열사였던 LB루셈을 전격적으로 흡수 합병해버린 겁니다. 흡수 합병이요? 그냥 단순히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일원화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리적인 공정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크게 보면 웨이퍼의 미세한 돌기를 만들어서 전기적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펌핑 공정하고 그 칩을 잘라내서 얇은 필름 형태의 기판에 부착하는 COF 패키징으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 두 단계가 핵심이군요. 예전에는 이걸 다른 회사들이 쪼개서 하거나 공장 사이를 트럭으로 막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날라야 했어요. 물류 비용도 들고 시간도 버리는 거죠.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합병을 통해서 LB세미콘은 원재료인 웨이퍼가 들어오면 완제품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국내 유일의 완벽한 턴키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주방의 동선을 하나로 싹 합쳐서 쓸데없이 세워나가는 원가를 획기적으로 틀어막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꺾여서 전체 파이가 줄어들더라도 남들보다 물건을 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캐시카우를 아주 단단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내도 결국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단일 메뉴를 찾지 않으면 한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최근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규모 투자 발표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5일이었죠. 약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시설 자금이 300억, 운영 자금이 198억 원이더군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진짜. 회사의 덩치를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인데 결국 DDI라는 단일 메뉴 식당에서 벗어나서 AI와 전기차라는 최고급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 주방 설비 자체를 싹 다 갈아엎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까요? 네, 단순한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이 500억 원의 투자 내역을 뜯어보면 철저하게 BDDI, 즉 디스플레이 외의 분야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 건가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첨단 패키징하고 차세대 화학무의 전력 반도체 장비의 대규모 확충입니다. 모바일과 온디바이스 AI 기기를 겨냥한 FWLP 양산 라인을 고도화하고 더 나아가서 FOWLP 선행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죠. 잠깐만요. 지금 FWLP, 그리고 아까 차세대 화합물 전력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용어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아, 좀 어렵죠, 사실. 네, 이게 도대체 기존 공정이랑 어떻게 다르고 왜 생존과 직결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먼저 첨단 패키징부터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후공정 패키징은 완성된 반도체 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두꺼운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바깥으로 핀을 연결하는 일종의 택배 포장 업무에 가까웠습니다. 칩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온디바이스 AI 기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얇아지고 작아지잖아요. 이제 칩을 담을 포장 상자조차 공간을 차지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된 겁니다. 아, 겉 포장지 없이 알맹이만 쏙 빼서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칩을 덮는 상자 없이 칩 자체를 기판에 바로 연결해버리는 고난도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WLP, 즉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배선을 칩 안쪽으로 모아서 빼면 팬인, 칩 바깥쪽으로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통로를 깔아주면 팬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 통로라는 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 건가요? 미세한 고속도로를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AI 칩이라도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와, 택배 상자에 물건을 담던 수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사이에 고속도로를 까는 수준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진화한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iC, 탄화규소와 GaN, 질화갈륨은 전기차 시장과 직결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엄청난 고전압을 끌어다 써야 하거든요. 기존 반도체로는 감당이 안 되나요? 네, 기존의 흔한 실리콘 반도체로는 그 엄청난 열과 전압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리거나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에 강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SiC나 GaN 같은 신소재 화합물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LB세미콘이 바로 그 험난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인프라를 막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서 삐까뻔쩍한 첨단 라인을 깔아놓는다고 한들 고객들이 물건을 안 바뀌면 다 고철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AI 칩도 포장할 겁니다. 전기차 칩도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실행 리스크죠. 장비 다 살았는데 수주를 못 받으면 막 감가상각비라는 고정비 폭탄을 맞고 회사가 휘청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LB세미콘은 이미 그 불신을 잠재울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혹시 지난 2026년 4월 말에 나온 소식 보셨나요?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에 전력 반도체 양산에 돌입했다는 발표 말입니다. 아, 르네사스요? 차량용 반도체나 산업용 칩 쪽에서 꽤 이름 있는 곳 아닌가요? 네, 이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품질 기준이 깐깐하고 까다롭기로 아주 악명 높은 곳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그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목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죠. LB세미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수 8~9%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깨고 2027년까지 수출 비중을 40%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OSAT 10위권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대만을 거대한 빅테크,
대형 패브리스트라고 막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르네사스의 까다로운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콧대 높은 미국과 대만 고객사들에게 내미는 일종의 글로벌 프리패스 역할을 한다는 뜻이군요. 일본 르네사스도 우리한테 물건을 맡깁니다. 우리 기술력은 이미 검증 끝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증수표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실적 추가를 넘어서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셈이죠. 게다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아주 눈에 띕니다. 지배구조요? 예, 예전에는 자회사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LB루셈을 합병하면서 이제 종속회사가 딱 하나, LB리테크로 콤팩트하게 정리됐거든요. 아, 구본천 회장과 주식회사 LB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아주 명확해졌더군요. LB리텍이 지분 60%를 가진 자회사인데 여기는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신사업을 전담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 본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으로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은 2차 전지로 이원화해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떼어낸 전투 대형을 갖춘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낡은 구조를 완전히 부수고 미래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상태인 거죠. 자, 이쯤에서 다시 현실의 재무제표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회사의 명운을 걸고 체질을 바꾸고 있는데 이번 2026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적자 터널을 빠져나왔던데요. 네, 숫자로 보면 그 극적인 반전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1,3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4.9%나 뛰어올랐거든요. 와, 매출 성장세가 좁네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영업이익 76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 1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한때 막 치솟았던 부채 비율도 137.7%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재무 건전성도 청신호가 딱 켜졌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분기에 무려 100억대 순이익을 내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어요. 그런데 맙소사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 원 남짓입니다. 참 아쉬운 수치죠. 시장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한번 경쟁사들하고 쫙 비교해 볼까요? 네,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극명하죠. 무리하게 첨단 패키징에 투자했다가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쟁사 네페스조차 PBR을 3배 가까이 받습니다. 패키징 공정 없이 웨이퍼 테스트만 특화해서 하는 두산테스나도 3배에서 5배를 받고요. 맞아요. 심지어 메모리 비중이 높은 하나마이크론은 무려 6배에서 8배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괄 탕키 공정도 완벽하게 갖췄고 르네사스 물량도 따냈고 1분기에 돈도 확실하게 벌어들인 LB세미콘만 PBR이 1.1배 수준입니다. 네, 진짜 처참한 수준이죠. 1.1배면 사실상 당장 공장 문 닫고 기계들을 고철로 내다 팔아도 나오는 청산가치 수준이잖아요. 도대체 시장이 뭘 놓치고 있길래 돈 못 버는 회사들보다 더 이런 처참한 대우를 받는 겁니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기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철저하고 냉혹하게 LB세미콘의 이른바 DDI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왔기 때문이거든요. DDI 디스카운트요? 네, 주식시장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근 반도체 시장의 모든 돈과 막 광기는 오직 AI 메모리하고 고성능 모바일 칩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나 두산테스나는 바로 그 트렌드의 정중앙에 올라탔기 때문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고요. 아, 트렌드를 잘 탔군요. 반면에 시장 참가자들의 눈에 LB세미콘은 그저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뻔한 칩이나 포장하는 성장성이 꽉 막힌 재미없는 연회소로 단정 지어졌던 거죠. 편견이 아예 꼬리표처럼 딱 붙어 있었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적자 기업보다 낮은 1.1배는 좀 너무 과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 숫자하고 르네사스 양산 소식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들이야말로 시장의 그 오래되고 낡은 편견을 산산조각 낼 트리거, 즉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방아쇠라? 경쟁사들은 이미 미래의 성장성까지 주가에 다 끌어다 써서 막 고평가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하기엔 좀 숨이 차죠. 반면 LB세미콘은 시장의 무관심 속에 가장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말은 역으로 하반기에 조달된 500억 원의 투자가 실제 BDDI 분야의 양산 물량이라는 숫자로 막 찍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기존에 그 낮았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1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가치 평가의 잣대 자체가
경쟁사 평균인 3배 이상으로 단숨에 도약하는 그런 폭발적인 재평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짓눌려 있던 스프링이 확 튕겨오를 때의 잠재력,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응축된 기업이라는 거죠. 억눌린 스프링이라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 당장 손에 쥐어지는 달콤한 열매, 즉 주주 환원 정책은 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500억 규모의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마당에 단기적으로 현금 배당을 퐁퐁 주거나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돈이 없죠. 올해 2026년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탄탄하게 유지하면 상징적인 수준의 배당 재개 정도는 논의될 수 있겠지만 좀 본격적이고 의미 있는 주주 친화 정책은 수출 비중을 40%로 늘리고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7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지금은 금고에 있는 현금을 빼서 막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줄 한가한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미래의 생존을 담보할 첨단 장비에 쏟아 부어야 하는 전쟁 상태니까요. 맞아요. 전쟁통의 배당은 사치죠. 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LB세미콘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주주 환원은 잔돈 수준의 현금 배당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투자를 성공시켜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 궤도로 쫙 끌어올리는 것, 즉 턴어라운드를 통한 압도적인 시세 차익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상일 겁니다. 결국 투자의 리얼리티, 가장 민감한 이야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네요. 장기적인 비전 좋습니다. 첨단 패키징 진출 훌륭하죠. 1분기 턴어라운드 시자 박수 칠만 합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5,720원까지 반짝 올랐어요. 근데 다음 날인 15일 아까 말한 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곧바로 패닉에 빠지며 주가가 7.3%나 급락해 5,300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공포 아닙니까? 무려 1,200만 주의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는 건데 이게 기존 발행 주식 수의 20.6%에 달하는 진짜 엄청난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뻥 뚫려 있던 고속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수많은 차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유발한 거잖아요. 당장 8월에 이 신주들이 상장되면 차익 실현을 노린 매물 폭탄이 얼마나 쏟아질지 예측조차 안 됩니다. 교통체증이라는 비유가 지금 LB세미콘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시장의 주식수가 20%나 늘어난다는 건 파이를 10조각으로 나누다가 갑자기 12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같거든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거네요. 단기적으로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 가치가 막 희석되고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수학적 사실이죠. 게다가 언제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던져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 해결책이 있나요? 여기서 이 꽉 막힌 교통체증을 단번에 뚫어버리고 시장의 공포를 환희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신호등이 존재합니다. 꽉 막힌 길을 뚫어줄 신호등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최대 주주의 청약 참여율입니다. 아하. 현재 최대 주주인 구본촌 회장 일가하고 모회사인 주식회사 LB가 본인들에게 배정된 신주 물량을 100% 자기 자금으로 청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지어 초과 청약까지 나선다면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주주들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구나. 오너가 자기 생돈 수백억을 태울 만큼 이번 첨단 패키징하고 2차 전지 신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되겠네요. 네, 오너가 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조타실에 더 큰 돈을 베팅하면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막 같이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죠.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차들이 일제히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만약 최대 주주가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청약을 포기하고 실권주로 막 발생시킨다면 그건 시장의 오너도 확신하지 못하는 투자라는 아주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꼴이 됩니다. 아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단순한 교통체증이 출구 없는 교통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 오버행 위기를 수급으로 무사히 잘 소화해내고 오너의 확신을 바탕으로 하반기 DDDI 수주 공시를 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주 공시가 뜨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증권가에서는 이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는다면 단기 목표가는 6,000원에서 6,5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점에는 과거 고점 수준인 8,000원에서 9,000원 선까지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과도 같은 턴어라운드 투자처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심층 분석의 핵심을 좀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현재의 LB세미콘, 그들은 시장에 풀릴 1,200만 주라는 무시무시한 수구박제와 1분기 완벽한 흑자 전환 및 AI 첨단 패키징 진출이라는 거대한 실적 호재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막연하게 느끼는 물량 폭탄에 대한 공포,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 체질 개선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정면으로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전형적이고 매력적인 변곡점의 모습이죠. 여러분, 반도체 기술이 극한의 미세 공정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즉 패키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계도대로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칩들을 얼마나 좁은 공간에 얼마나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고 미세한 도로를 뚫어주느냐에 따라 최고급 AI 반도체의 최종 성능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파운드리와 그것을 포장하는 OSAT의 경계 자체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LB세네콘이 던진 이 500억 원의 거대한 승부수, 이 베팅이 과연 그들을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고리로 신분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잉 투자와 고정비 폭탄이라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이 살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턴어라운드의 현장을 앞으로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